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근육이 부족한 사람들에게서 많이 겹치는 공통점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만성염증, 만성피로, 만성통증 환자들이 저희 병원에 굉장히 많이 내원을 하시는데 그분들의 어떤 공통점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저희가 그 특징을 알아야지, 그리고 그 원인을 알아야지 그분을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특징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근육이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중년 이후의 여성들에게서는 근육 부족이 만성 통증이나 만성 염증에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겹치는 공통 지점이 되는 어떤 요인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근감소증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해서 이런 요인들을 제거하고, 물론 이제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어떤 수준을 완화를 시키고 심각성을 완화를 시키면서 점점 개선시켜 나가면 근육에 힘이 생깁니다. 근육이 늘어납니다. 자, 근육이 늘어나는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근육에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력, 근육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근육의 기능들이 늘어나게 되면 근육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내 몸의 방패라고. 방패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면역력은 높아지고 염증들을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힘이 세지게 됩니다. 자, 8가지 정도를 제가 이제 간추려 봤는데요.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을 때 근육이 빨리 빠지고 부족하게 될까요? 또래에 비해서. 첫 번째, 단백질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신다는 분들이 많아요. 단백질 소화 효소가 부족한 거죠. 자, 소화효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방법이 있죠. 위험약을 많이 먹으면 됩니다. 특히 프로톤 펌프 억제제라고 하는 위산에 나오는 채널을 막아버리는 거죠. 자, 두 번째, 소화효소가 이제 갈수록 이제 점점 부족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소화효소를 우리가 이해를 하시게 되면 우리 몸에는 효소 시스템이 있는데 이 소화효소 시스템의 또 다른 부분의 시스템 중에 하나가 대사효소, 그 다음에 황산화효소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런 효소들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황산화효소가 부족해지면 단백질 소화효소도 부족해진다는 거죠. 자, 황산화효소가 부족해진다는 것은 활성산소가 그만큼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많거나, 그리고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영양소, 특히 이제 파이토케미칼, 우리 식물, 채소나 과일의 껍질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의 섭취가 부족하거나, 최근에 이제 활성산소를 많이 분비시키는 환경에 이렇게 노출이 되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겠죠. 가루라든지 오염이 많은 환경, 허비나 음주도 문제를 일으키고요. 운동 부족, 이런 부분도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근육이 부족한 사람들에게서 많이 겹치는 공통점은 운동 방법이 잘못된 거죠. 자, 우리가 젊었을 때는 유산소 운동 많이 해서 심폐지구력을 발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냥 운동을 조금 많이 하더라도 피로 회복이 금방 됩니다. 근데 40대를 지나면서는 운동 방법에서도 굉장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비율을 맞춰야 되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이 점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근력 운동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살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하다 보면 영양 섭취에 굉장히 부실하게 됩니다. 특히 살 빼겠다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할 때 아무것도 안 먹죠. 운동 끝나고 나서 내가 체중이 올라갔을 때 이만큼 운동을 했으니까 살이 빠졌구나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운동할 때 영양 공급을 제대로 안 하면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기 전에 간단한 비스켓이나 아니면 달걀 하나라도 먹고요. 운동하는 동안 체중계 의식하지 말고 수분 섭취를 더욱더 원활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이 끝난 날 저녁은 반드시 단백 섭취를 통해서 근육이 잘 형성되도록, 그리고 우리 근육이 분해되면서 아미노산 풀을 채우지 않도록 이제 그런 각별히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죠. 자, 살 빼려고 운동하지 말고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운동하라. 자, 그러면 살은 언제 뺍니까? 평소에 빼야죠. 자, 우리가 평소에 식사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하시고 천천히 먹으면서 렙틴이 충분히 분비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 근육이 잘 형성되지 않는 분들은 호르몬이 부족한 분들이죠.
특히 중년이 지나면서 우리 여성들은 갱년기가 지나면서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이 부족해집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호르몬, 개인차가 굉장히 큰 호르몬 뭐가 있죠? 바로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SSEN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성장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 공장이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대화하고 틀어놓으십시오. 우리 스트레스 가장 큰 게 걱정이잖아요. 자, 걱정이 있으면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틀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슬립이죠. 그래서 깊은 잠을 충분히 주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육운동, 성장을 높이는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는 근육운동,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천천히 숨 깊이 운동, 손허벅지 운동 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성장을 재료로 갖고 있는 단백 섭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근육이 부족하신 분들, 근육하고 뭐가 연계되어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바로 장입니다. 장 근육축이거든요. 특히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지면 장에서 유효물질인 단세지방산의 분비가 줄어드는데, 단세지방산이 줄어들게 되면 근육으로 이제 영양소가 들어가는 문이 닫혀버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장 건강, 특히 자기의 어떤 마이크로바이옴의 황금 비율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에 맞는 유산균,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식이섬유,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섭취해 주시는 게 필요하죠. 다섯 번째, 영양 섭취의 불균형입니다. 근육이 잘 자라려면 단백질 섭취도 중요하지만 탄수화물과 지방의 골고루 된 섭취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인 채식이나 편식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를 하시고 정제 탄수화물의 섭취에도 관심을 가지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그런 식단을 꾸리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체중의 어떤 불균형입니다. 너무 마르거나 살이 찌신 분들은 근육이 자랄 수가 없죠. 마르니까 당연히 이제 근육을 키울 만한 우리 몸의 리저버,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또 너무 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지방세포가 염증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근육이 차지하고 있어야 될 자리를 지방이 점점 밀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근육이 부실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보면 만성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만성 피로나 만성 무기증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근육이 부쩍 줄어들었다는 것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잠을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 아까 분비된다고 했죠. 멜라토닌이 또 우리 근육 속에 쌓인 피로물질을 해소하고 항산화 작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면서 근육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하루 7시간에 제일 좋은 잠을 주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려면 낮낮 밤밤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낮에는 햇빛 쬐고 밤에는 불빛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게 중요하죠. 자, 불면증이 있으면 불면증을 제거할 수 있는 다양한 영양식품이라든지 아니면 불면증 약의 도움을 일시적으로 받았더라도 잠을 잘 잘 수 있는 사이클로 몸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당뇨 같은 경우는 우리 인슐린이 근육 속에 에너지를 넣는 것을 잘 못하는 병이 되죠.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당연히 근육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 있게 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근육으로 가는 우리 영양소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 있으면 당연히 관절의 통증 때문에 제대로 된 운동을 못하게 되죠. 자, 그럼 근육이 줄어들고, 근육이 줄어들면 또 관절의 연골이 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관절을 적절하게 조기에 잘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른 자세로 걷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평소에 자기에게 맞는 자세, 곧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근육이 부족하신 분들 보면 항상 앞으로 말린 자세를 이렇게 취하고 있는데, 자세를 쫙 펴주시고, 자,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적절한 이제 영양 공급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서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 보시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진료실에 뭐 이렇게
줄 없는 줄넘기도 있고요. 야령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아령 운동을 해주고 책상 같은데 이렇게 또 팔굽혀기 그런 것도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운동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생활 속에서 운동을 실천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운동은 선택이 아니죠. 필수죠. 그리고 필수를 넘어서 바로 생존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건강한 근육을 위해서 제가 화이팅 외쳐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